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7%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한광통신 수급이 일단 좋죠.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털어주는 구간도 있지만은 그래도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와는 굉장히 대비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종목별 증권사 순위에서 어제 하루 동안에 JP모간 소울 쪽에서 95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좀 진행했어요. 자, 그러면서 메릴린치도 20만 주 정도 팔아줬었는데 어제의 요 음봉 캔들을 만들어 냈었던 그 주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우리가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바로 이 원전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켜 놓고도 이렇게 셋오프가 나올 때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리스크오프 관점에서 아무래도 이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굴까 라고 하면서 딱 지켜보니까 누구 얼굴이 또 보여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JP모간 쪽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JP모간 쪽이 얼마나 매수를 진행하고 있을지까지는 아직 가집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써서 매매하고 있는 쪽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그램 수급 이탈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게 가집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매도상이 5개와 매수상이 5개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집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래에셋 쪽에서 120만 주를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 5번째 창구이기 때문에 이 JP모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6만 주 언더로는 팔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110만 주 가까이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광통신이 분봉상 보시면 올라가나 싶더니만 내려가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섭게 날카롭게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이 한국은행 쪽에서 아무래도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이렇게 나오고 매도세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락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프로그램의 큰 이탈 없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고 정말로 시원하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시사항을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키면은 그 다음번에 재지정 요건이 또 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해당이 되니까 사실 요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3번의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3번의 케이스는 무슨 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40%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종가가 이틀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시가총액 순위도 대기 안에 해당되지 않는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이 3번의 룰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언제까지 수년화해서 9월 8일까지 수년화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9월 8일까지는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전에도 보시면은 40%의 룰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올라갔었던 대한광통신이고, 마지막에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투자 경고에 다시 한번 지정을 그냥 시켜버렸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똑같이 투자주의 상태에서 야금야금 올리다가 투자주의 딱지까지 완벽하게 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광통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과연 언제 챙겨가야 될지 이걸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언제 챙겨갈 수 있을지까지 하나씩 좀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이 대한광통신 이제 상승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볼만한 것도 지금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보자, 이전처럼 미친듯이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개인분들께 자동으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지금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이 팔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개인분들께 자동으로 영상 추천드리고 영상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로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루틴대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미국장 흐름에서의 광통신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 줬는지까지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제 미국장의 흐름에서 광통신 종목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어제 루멘텀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 6%대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꺾어서 V반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신고가가 진짜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신고가가 1000불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루멘텀 홀딩스 지금 950불까지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멘텀 홀딩스 신고가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응축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자, 코닝 같은 경우에도 제일 좋지 못했었던 추세를 보였었던 종목인데 어제는 3.8% 가까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윗구간으로 좀 틀어준 모습이고, 자,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응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바로 이 외국인 세력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명분을 확보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자리면서,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대한광통신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의 이슈가 부각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의 9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3분기 영업이익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이거 까보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선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정보를 접하는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먼저 주가의 선반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 이 대한광통신이 바로 딱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구간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왔었냐면은 매출이 2월 달에서 6월 달로 가는 동안에 무려 6.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선반영 받아서 미리 올라왔었고, 여기서 그 내용의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미국 장 자체가 빠지면서 이렇게 미국장도 빠지고 우리나라 장도 빠지면서 이렇게 하락이 연출됐었고, 미국장에 있는 광통신 종목들도 떨어졌었는데 선반영의 논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적용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월달에서 6월달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갔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먼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방점의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것은 시가총액이 2조짜리 종목이 영업이익 9억, 이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흑자 전환 성공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사항에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좀 해보신 것 중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슨 내용의 이슈가 좀 터져주셨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특수관계인 쪽에서 지분이 줄어드는 내용의 이슈까지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어떤 것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다. 바로 이 임원 쪽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의구심을 해소해드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의 이슈를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영권 되찾은 지 8년 만에 대한광통신 서른석 대표 지배력이 흔들한다는 내용의 이슈가 이미 작년에 나왔었던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걸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적대적 M&A 테마에 편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적대적 M&A 테마가 무슨 테마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서른석 대표 쪽에서 지분을 야금야금 매도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 대한광통신이 지금까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인캡 아메리카도 인수했었고 투자도 단행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돈을 쓸어 담기만 하면 이 대한광통신을 노리는 적대적 M&A 세력이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이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호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자체의 호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적대적 M&A 쪽에서 계속 프리미엄을 붙여가면서 지분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대주주 쪽에서는 당연하게도 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위의 호가로 주식을 긁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과거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고려아연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주식이, 그러니까 회사가 44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24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이 적대적 M&A, 중국의 기업이 넘어간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지분 매입에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특수관계인들이 야금야금 지분 매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걱정하실 만한 게 아니라, 만약에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어쨌든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아무래도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대한광통신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에 숨겨서 진행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5월 12일 날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진행하면서 특히나 대한광통신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까지의 패턴을 우리가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 외국인 수급, 그러면서 그 외국인이 파는 위치가 광기가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이 터져주는 위치에서 매도하고 떠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 경고를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얼마 전에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켰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투자 주의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데, 그 요건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매도하느냐, 또한 마찬가지로 광기가 끼어주면서 거래 대금이 터지느냐를 우리가 같이 지켜보면서 매도를 챙겨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대한광통신 자체를 2만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25,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3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목표가는 정할 수 있되 우리가 그 구간에서 닿으면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진행한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그 시점에서 거래 대금이 미친 듯이 터지는지, 우리가 그때 당시에 터져나온 내용의 이슈는 무엇인지까지 이 시장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서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도 5월 12일 날에 이 대한광통신을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그런 이유 때문에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5월 12일 날에 증거 영상을 싹 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이 영상에서 하루 종일 매도에 대한 방송을 좀 찍었었고,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꽤나 많이 내려왔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된 이후로 4일차 때 매수 타점 잡았다가 한번 꺾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본전치기로 매도를 진행했었던 종목이 바로 이 대한광통신인데, 여기서 매도를 진행했다, 정말로 꼭대기에서 팔았다라고 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는 그 의도 자체가 우리는 여기서 팔았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께 그만큼 이 구간에서 이 대한광통신을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이유, 유튜버로서 참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대한광통신이 10만원 갈 건데 왜 매도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막 광기에 서려 있을 때 3만원 구간에서 가감 없이 매도 방송을 촬영을 해드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이후에 있을 이런 하락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에 여기서 매도 방송을 진행했다라는 말씀이고, 매도 방송을 이때 그냥 방송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에 대한광통신을 28,55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자, 이 대한광통신 이때 당시에 투자 경고로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 이런 큰 낙폭을 좀 보여주게 됐었죠. 자, 그러면서 최근의 구간에선 다시 한번 돌려 세워봐 주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들어가
들어갔었고 이 투자 경고가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걸 지켜보면서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했으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간 지 4일차 때는 투경 매매법에 의해서 또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이 매도하긴 했었지만은 윗구간에서 5일선 위에서 잘 지켜내봐주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매도 타점 안내가 안 나갔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 무섭게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면서 대한광통신 이 외국인들이 거래대금, 엄청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그들의 물량을 덜어내기 시작하는 그 광기의 구간에서 우리가 앞전처럼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매도 타점, 단기적인 고점 피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거고 타점도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이 깜짝 놀랄만한 대한광통신의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앞전처럼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같이 그들과 떠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보이시죠?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이 채널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한광통신 지금 아직 본전치기도 못했는데 아니면은 뭐 좀 더 올라오면은 그때 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원한 슈팅 한 방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깜짝할 사이에 빠지는 패턴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사실 이 대한광통신은 패턴이 좀 비슷하게 고점을 항상 형성을 해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갭상승시킨 상태에서 쭉 빼버리는 패턴으로 보통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윗꼬리가 긴 케이스보다는 아랫꼬리가 긴 케이스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이 됐었죠. 자, 일반적으로는 사실 윗꼬리가 긴 캔들에 싹 다 던지고 털고 나가는 패턴이 사실 훨씬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휴린로봇의 종목의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휴린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갭 상승한 상태에서 시가가 12%에서 시작을 해서 이 광기 구간을 이용해서 매도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엄청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세도 쏟아져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갭 상승한 상태에서 거의 꽉 닫은 음봉으로 하한가 가까이 밀어버렸었고 휴린로봇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휴린로봇 정말로 저 구간에서 깜짝 놀랄 만큼 급락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을 이 시가 부근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에서 매도해 보시자 라고 하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요 영상이 기본적으로 촬영하는데 30분이 걸리고 그러면서 영상을 편집하는데 또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1시간의 간격이 일단 발생한다. 여기서 매도하시자라고 말씀드려도 일단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못 챙겨가시는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마저도 만약에 뒤늦게 진짜로 다 떨어지고 나서 영상 보고 나서 이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게 거의 하한가 가까이 밀렸었는데 이렇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휴린로봇 과거에도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보여준 이후로 상승하나 싶더니만 금방 내려왔었기 때문에 정말 이때 당시에 이렇게 요 정도 올라오는 것에서 던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만약에 이번 상승에서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을 만들어 내봐주다가 갭든 상태에서 올라가나 싶더니만 갑자기 빼버리는 윗꼬리 음봉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때 당시에 물론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거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우리가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7605-8354번으로 미리 대한광통신의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매도 타점이 왔을 때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서 이 대한광통신을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 외국인들이 드러났다
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종목을 좀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목 선물을 한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초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의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송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되겠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린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린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종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대한광통신은 일단 올라간다 하더라도 투자 경고를 최대한 회피하면서,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40% 룰을 지켜가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핫한 쪽이 어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원전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틀 연속으로 올라오다가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쪽 종목도 한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이 비샘전자라고 하는 종목을 정말로 이 8월 12일 날 이렇게 장대 양봉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8월 11일 날 여러분들께 분명하게도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께 떠먹여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8월 11일 날 종가에서만 샀어도 이 비샘전자가 한 18% 가까이 19% 가까이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날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한 종목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8월 11일 날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께 그냥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면서 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이 비샘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영상을 틀지까지는 않을 텐데 딱 슈팅을 좀 보여준 흐름이 딱히 관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샘전자 안내를 드렸었고, 아무튼지간에 그래서 이번에도 좀 준비한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 G2파워라고 하는 종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G2파워 무슨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원전 종목이죠. 자, 얼마 전에 이 기사도 나왔었는데, 자, 이 끼가 굉장히 다분한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8월 13일 날에 상한가 캔들을 만들어 내봐 줬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G2파워라고 하는 종목 지금 굉장히 수상하게 상한가 캔들 만들어 내봐 놓고 N자형 파형으로 눌렀다가 꺾어서 올라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5일선 위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짧게 잘라내는 손절 라인을 잡는다고 하면 5일선 부근에서 자를 수가 있겠고, 지금 보합 수준, 그러니까 1160원 구간에서 좀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5일선 종가상 깨면 손절 잡을 것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잡아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끼가 다분한 종목 중에서는 이 태웅이라고 하는 종목도 원전 쪽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원전 쪽 종목인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아무래도 끼가 굉장히 다분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6,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태웅이 좀 더 시가총액 면에서는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G2파워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900억 밖에 안 하는 굉장히 스몰캡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의 구간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과거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요 고원을 만들어 내봐줘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죠. 요 고원 하나 만드는 거, 요거 만드는 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딱 요런 구간에 G2파워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관점에서 G2파워, 그러면서 태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 장을 대응하심에 있어서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이 미장에서의 광통신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흐름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도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의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는데, 자,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매출이 6.3배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6.3배 터진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미국의 하이퍼
하이퍼스케일러에 이것이 공급되는 내용의 이슈가 864심수였나요? 아무튼 간에 이것이 공급되는 내용의 이슈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광트랜시버 퇴출 타진까지 일어났었던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한테 요청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캡 아메리카까지 싹 다 인수 맞춰놨었던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는 이 미중 무역 갈등은 엄청난 호재라고밖에 생각해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좀 더 끌고 가면서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이제 미친 듯이 상승을 위해 연출되는 구간에선, 자, 앞전처럼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을 위해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대한광통신 뭐 10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막 그렇게 세상을 막 지배하고 있을 때, 자, 우리가 거기서 현혹될 게 아니라 어떻게요? 그들이 누구예요?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때는 매도 타점 같이 잡아가야 됩니다. 자,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자, 앞전처럼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버튼 일단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매도 폭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